자, 이제 먼 미래로부터 우리가 마지막 시점부터 해서 거꾸로 계속 거슬러 올라와서요. 지금 우리는 사실 t에 있다고, 스몰 t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고, 바로 다음에 t 플러스 1 시점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라지 t에서부터 계속 거슬러 올라와서 지금 현재 스몰 t 플러스 1기까지 거슬러 올라왔어요. 마찬가지겠죠. t 플러스 1기에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t 플러스 1기에 넷픽스로부터 연봉을 받게 되고요. 이제 다음 기로 넘어갈 거예요. 그럼 다음 기가 되면 그때 가서 일을 할 건지 아니면 쇼킹을 할 건지를 또 결정을 하겠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안에는 어떤 값들이 쭉 들어있냐면 생각해 보세요.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기에 일을 하게 되면 자 2기에 t 플러스 2에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넷픽스로부터 t 플러스 2의 급여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3에 가서 다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냐면 t 플러스 3에 일을 할 건지 아니면 t 플러스 3에 쇼킹을 할 건지를 다시 결정을 할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로 우리가 변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1기에 만약 쇼킹을 하게 된다면 문제는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t 플러스 1기에 b만큼의 직접적인 편익을 얻고 넷픽스 연봉의 절반을 받습니다. 6월까지는 일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다른 회사에 가서 다른 회사로부터 받는 연봉의 절반을 받게 되고 이제 t 플러스 2기가 되면 다음 기가 되면 이제 그 다음 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 새로 옮긴 회사에서 연봉을 받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마지막 시점까지 옮긴 새로운 회사에서 연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t 플러스 1기의 에이미의 의사결정은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쇼킹을 할 것인지 둘 중에 큰 값을 주는 걸 선택을 하겠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왔어요. 현재 시점에서의 의사결정은 과연 무엇일까? 현재 시점에서의 의사결정은 일을 할 때 소득의 총합, 그다음에 쇼킹을 할 때 소득의 총합이 되겠죠. 이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스킵하고요. 자, 만일 현재 일을 하게 된다면 일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넷픽스의 연봉을 이만큼 받고요. 다음 기의 의사결정으로 가는 거죠. 다음 기 의사결정은 일을 할 건지 쇼킹을 할 건지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점으로부터 우리가 거꾸로 올라오면 조금 복잡하지만 문제를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3기간 모형을 소개를 할 텐데 어떻게 모형이 쉽게 해결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뭔가 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뭔가 좀 불편하시다면 3기간 모형을까지 한번 동영상을 쭉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으로 돌아오면 어느 정도 그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서 동영상의 뭐 어느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 마킹을 하셨다가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그젬플을 보고 돌아오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T 시점에서 에이미의 의사결정은 일을 하거나 쇼킹을 하거나 둘 중에 더 큰 값을 주는 걸 선택을 하겠죠. 자, 제가 3기간 이그젬플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 모두 3기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넷픽스로부터 받는 급여는 매년 100으로 동일합니다. 100, 100, 100. 그래서 뭐 편의상 100은 그냥 10만 달러, 그냥 100이라고 제가 부를 텐데요. 화폐 가치로는 이제 10만 달러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픽스에서 쫓겨났을 때 다른 회사에 가서 일을 하게 될 텐데요. 그 회사로부터 받는 연봉은 이제 매년 77만 달러. 그래서 확실히 넷픽스보다는 이제 낮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굳이 표현하자면 얘가 W1이고요. 얘가 W2, 얘가 W3가 되겠죠. 그 다음에 70도 굳이 표현하자면 W1 스타, W2 스타, 다 같은 값이지만 W3 스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점부터 문제를 해결하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런지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시점부터 출발합니다. 자, 마지막 시점에서 동일하게 일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쇼킹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일하기로 선택했다면 넷픽스로부터 웨이지를 연봉을 받을 테니까 만약에 마지막 시점에 일하기로 결정한다면 100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넷픽스로부터 받는 연봉이 되는 것이죠. 자, 이와 반대로 만일 쇼킹을 선택하게 된다면 쇼킹으로부터 얻는 직접적인 편익을 제가 50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쇼킹으로부터 받는 직접적인 편익을 50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50입니다. 쇼킹으로부터 얻는 편익은 50이고요. 그 다음에 6개월어치의 급여는 받을 수 있잖아요. 넷픽스에서. 넷픽스 급여의 절반을 받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는 회사를 옮겨야 되니까 새로운 회사, 옮긴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연봉의 절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값을 각각 넣어서 한번 계산해 보죠. B가 50이고 W3는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의 2분의 1, 그 다음에 W3의 스타는 70이니까요. 다시 70의 2분의 1.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해보면 135가 돼요. 그래서 3기가 되면 에이미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더 좋냐면 넷픽스에서 일하면 100만큼을 얻지만 자기가 여기에서 쇼킹을 하고 6개월 뒤에 회사를 옮기게 되면 135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미는 3기 초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냐면 쇼킹을 하는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에이미의 디시전은 바로 3기 초에 에이미의 디시전은 VS가 VW보다 더 크기 때문에 반드시 쇼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이 두 값 중에 큰 값이니까요. 이 두 값 중에 큰 값은 당연히 135겠죠. 얘는 100이고 얘는 135니까요. 그래서 135를 선택하게 됩니다. 쇼킹을 선택하게 돼요. 자, 이제 한 기간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3기간 모형을 지금 풀고 있어요. 마지막 기에는 쇼킹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3, 2, 1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 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 2기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2기에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 넷픽스로부터 W2만큼을 받고요. W2는 10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기로 넘어가서 둘 중에 더 큰 값을 주는 의사결정을 할 거예요. 그렇죠? 2기에는 일을 했으니까 3기에 가서 자신에게 더 큰 소득을 제공하는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그 선택이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확인을 했냐면 바로 쇼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값 중에 큰 값은 135예요. 그래서 만약에 2기에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연봉 100을 받고 다음 기에 얻게 되는 소득은 135였잖아요. 앞에 슬라이드에서. 그래서 235만큼의 소득을 얻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된다면. 자, 반대로 2기 초에 쇼킹을 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자, 이것은 2기에 얻게 되는 소득인데요. 우리가 전에 봤던 것과 동일합니다. 직접적인 편익 50 발생하고 넷픽스에서 받는 연봉의 절반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에 해고가 돼서 다른 회사로 옮긴 다음에 새로운 회사의 연봉 W2 스타가 70이었었어요. 70의 절반을 받아요. 그 다음에 3기로 넘어가면 이게 3기가 되는 거죠. 3기로 넘어가면 여전히 이제 옮긴 회사에 있는 거니까 옮긴 회사로부터 연봉 70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한번 계산해 보면 자, 2기에 받게 되는 소득의 총합은 쇼킹의 베네핏 50, 넷픽스의 소득의 절반 50, 그 다음에 새로운 회사 가서 절반 35, 135를 받고 3기가 되면 새로운 옮긴 회사에 가서 계속 일하고 있을 테니까 70을 받겠죠. 그래서 이때의 소득의 총합은 205가 됩니다.